자, 오늘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 너희한테 하늘에서 뚝 하고 현금 1억 원이 떨어졌어. 이 소중한 돈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면 좀 먹고 물가 올라서 손해니까 누구한테든 맡겨서 불려달라고 해야 해. 여기 2명의 친구가 있어. 왼쪽의 오렌지 친구는 아주 게으르고 안전주의자야.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말해. 나한테 1억 맡기면 내가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1년에 딱 200만 원 2% 이자 붙여서 돌려줄게. 딱 요즘 은행 정기예금 수준이지. 반면에 오른쪽의 솔트 친구는 눈이 반짝반짝해. 아주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좋아 보여. 야, 나한테 1억 맡겨봐. 내가 이 돈으로 열심히 사업해서 1년에 2천만 원 20% 벌어다 줄게. 나 못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해. 자, 너희라면 누구한테 이 소중한 1억을 맡길 거야? 고민할 필요가 있니? 당연히 솔트한테 맡겨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10배나 더 돈을 잘 벌어오는 친구를 선택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참 신기하고도 안타까운 건 주식시장에는 바보들이 정말 많아. B 같은 유능하고 돈 잘 버는 회사를 놔두고 A 같은 멍청하고 게으른 회사, 은행 이자만큼도 못 버는 회사에 내 P 같은 돈을 묻어두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도대체 왜 그럴까? 바로 ROE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 오늘 배울 이 ROE만 확실히 알면 너희는 절대 그런 호구 같은 투자는 안 하게 될 거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지표 ROE의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자. ROERETURN 안 에거티 우리말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 말이 좀 어렵지? 경제 용어는 왜 이렇게 다들 어렵게 꼬아놨는지 몰라. 솔트가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알게 통역해줄게. ROE는 내 돈 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잘했니? 라는 성적표야. 예를 들어보자. 솔트가 치킨집을 차리는데 순수하게 내 쌈짓돈 1억을 투자했어. 1년 동안 열심히 닭을 튀기고 양념 바르고 배달해서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알바비 다 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2천만 원이야. 그럼 1억 넣어서 2천만 원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20%지? 이때 솔트 치킨집의 ROE는 20이야. 아주 훌륭한 성적이지. 반면에 옆집 오렌지가 똑같이 자기 돈 1억 넣어서 치킨집을 차렸어. 근데 얘는 맨날 놀러 다니고 가게 문도 늦게 열더니 1년 동안 겨우 200만 원 벌었어. 그럼 수익률이 2%지? 오렌지 치킨집의 ROE는 2야. 야, 이럴 거면 뭐 하러 힘들게 기름 냄새 맡아가며 장사해? 그냥 그 돈 은행에 넣어두고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게 낫지. 안 그래? 주식 투자도 똑같아. 우리는 내 돈 자본을 가지고 일을 아주 잘해서 돈을 쭉쭉 뽑아내는 ROE가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해. 그게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ROE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놀랐다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야. ROE가 높은 회사는 눈덩이 굴리는 속도가 차원이 달라. 한번 계산해볼까? 솔트 치킨집은 1년 차에 2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을 사장님이 홀라당 써버릴까? 아니지. 가게에 재투자해. 튀김기도 하나 더 사고 옆 가게도 인수해서 확장을 해. 그럼 내 자본금이 원래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이 되겠지? 다음 해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장사를 하니까 똑같이 ROE 20%만 유지해도 수익이 2,400만 원으로 늘어나. 그 다음 해에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듯이 수익이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구르면서 불어나는 거야. 몇 년만 지나면 솔트 치킨집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재벌이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ROE 2짜리 오렌지 치킨집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 신세를 못 면해. 눈덩이가 굴러가질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두 회사의 자산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ROE가 높은 성장하는 눈덩이를 골라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의 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어. ROE가 꾸준히 높은 기업, 즉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기업을 찾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길게 가져가라. 그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회사들을 봐. ROE가 막 30%, 40%씩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장 하나 지어놓으면 거기서 돈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야. 마르지 않는 샘물이지.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하고 또 벌고 이 사이클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회사들이야.
우리는 최소한 ROE가 10 이상인 기업을 찾아야 해. 한국 기업 평균 ROE가 89 정도 됐거든. 적어도 평균보다는 잘해야 하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잘 벌어야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맛이 나지 않겠어? 솔트는 개인적으로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아주 좋아해. 그런 기업은 주가도 우상향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 너희도 종목 고를 때 꼭 ROE 10 이상 필터를 켜고 봐. 근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 ROE 숫자만 높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 절대 아니야. 나쁜 마음을 먹으면 ROE를 인위적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꼼수가 있거든. ROE 계산 공식이 뭐였지? 순이익 자기자본이잖아. 그럼 분자인 순이익을 늘리는 건 어렵지만 분모인 자기자본 내 돈을 줄이는 건 쉬워. 어떻게? 남의 돈, 즉 빚을 잔뜩 끌어다 쓰면 돼. 어떤 회사는 돈을 잘 벌어서 ROE가 높은 게 아니라 빚을 잔뜩 져서 내 돈을 조금만 쓰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1억짜리 가게를 차리는데 내 돈은 1천만 원만 쓰고 9천만 원은 은행 빚으로 한 거야.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 내 돈 1천만 원 대비 500만 원 벌었으니까 ROE는 무려 50%야. 와, 대박이지? 숫자만 보면 애플보다 좋아 보여. 하지만 이건 레버리지지렛대 효과의 착시야. 경기가 좋을 땐 괜찮지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갚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겉보기엔 화려한 스포츠카지만 엑스레이로 찍어보니 뒤에 거대한 빚더미 트럭이 매달려 있는 꼴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야. 그래서 ROE를 볼 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부채 비율을 꼭 같이 봐야 해. 빚은 적은데 부채 비율 100% 이하 ROE는 높다. 그게 진짜 알짜배기 보석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슈퍼 스톡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건 성장성이야. ROE가 20%로 높긴 한데 매년 매출이 그대로인 회사가 있어. 그냥 동네 맛집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가게를 안 늘리는 거지. 이런 회사는 주가도 잘 안 올라. 그냥 제자리 걸음이야. 반면에 어떤 회사는 ROE가 15% 정도로 조금 낮지만 매년 가게를 100개씩 늘려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매출이 잭과 콩나무처럼 하늘을 뚫고 쑥쑥 크는 거야.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성장하는 회사를 미친 듯이 좋아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거든. 작년보다 올해 더 벌었니? 내년엔 더 많이 벌 거니? 이 질문에 YES. 무조건 YES. 라고 대답하는 회사. 그래프 기울기가 45도 각도로 우상향으로 뻗어 나가는 회사를 찾아야 너희 계좌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성장주 투자의 핵심이야. 자, 그럼 반대로 성장이 멈춘 회사는 어떻게 될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까? 아니야. 돈은 엄청 잘 버는데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회사들 있잖아. 이미 전 국민이 다 쓰는 통신사 SKT, KT나 더 지를 곳이 없는 건설사, 담배 회사 같은 곳들. 이런 회사들은 덩치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콩나무처럼 자라지는 못해. 그래서 주가가 팍팍 오르지는 않아. 재미가 없지. 대신 이런 회사들은 뭘 해야 주주들이 좋아할까? 그렇지. 쌓아둔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줘야지. 주주님들, 우린 더 이상 클 수가 없으니 대신 번 돈은 여러분께 넉넉하게 나눠드릴게요. 이런 회사는 대박 수익률보다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받는 느낌으로 투자하는 거야. 은행 이자보다 높은 5%, 6% 배당을 주니까. 이걸 배당주 또는 가치주라고 해. 너희 성향이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면 이런 회사를 골라도 돼. 은퇴하신 분들이나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주식이지. 가끔 뉴스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난리 나는 거 봤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솔트네 치킨집 이번에 100만 원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200만 원을 번 거야. 기대보다 훨씬 잘했지? 이걸 깜짝 선물 같다고 해서 서프라이즈라고 해. 주가는 이때 가장 뜨겁게 반응해. 불기둥을 뿜으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해. 반대로 100만 원은 벌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면 어닝 쇼크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해. 실망 매물이 쏟아지거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대치 컨센서스와의 싸움이야.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남들의 생각보다 더 잘해야 오르는 거지. 참 까다롭지?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해.
그래서 주식은 꿈들인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고 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적자여도 내년에 우리가 만든 암치료 신약이 나오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하는 바이오 회사는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쳐. 이게 바로 꿈의 크기 PDR 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야. 하지만 조심해. 꿈은 아름답지만 비눗방울처럼 터지기 쉬워. 꿈만 꾸다가 실제로 임상시험에 실패하거나 돈을 못 벌면 그 꿈은 악몽이 되어버려.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해. 그러니까 꿈을 가진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항상 이 꿈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기술력은 진짜일까? 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 아니면 예쁜 비눗방울 터질 때 너희 계좌도 같이 터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정리해보자. 주식 시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워런 버핏도 인정하는 완벽한 콤보는 뭘까? 1. ROE가 높은 회사,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회사, 단 빚은 적게. 2. 매출과 이익이 매년 늘어나는 회사,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회사. 3.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잘하는 회사, 어닝 서프라이즈. 이 세 박자가 리듬게임 콤보처럼 딱딱 맞는 회사를 찾았다. 축하해. 너는 보물지도를 손에 넣은 거야. 이런 회사는 주가가 잠깐 떨어져도 겁낼 필요가 없어. 결국엔 실적을 따라 우상향하게 되어 있거든. 오늘은 회사의 성능을 따져보는 법을 배웠어. ROE가 높고 성장하는 회사가 페라리처럼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아무리 성능 좋은 페라리라도 가격이 100억이면 너무 비싼 거잖아.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가 너무 비쌀 때 사면 돈을 벌 수 없어. 반대로 똥차라도 1만 원이면 사서 부품이라도 팔면 이득인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가격표를 보는 법, 바로 PE알파와 PBR에 대해 알려줄게. 이것까지 알면 너희는 호갱 당할 일 절대 없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마법의 공식,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줘. 안녕.